여러분, 혹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믿으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의문을 가집니다.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든 깊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 혹은 누구나 지금 현재 불행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과 의사 알프레드 아들러입니다. 그는 개인 심리학의 창시자로 흔히 우리가 심리학을 떠올릴 때 생각하는 프로이트, 융과 함께 3대 심리학자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변할 수 있다. 사람은 더 나아지고 싶다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변하고 싶고 길에서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하고 싶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클릭한 순간부터 이미 변화의 욕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돈을 더 벌고 싶다, 몸을 만들고 싶다, 더 좋은 인간관계를 갖고 싶다, 이런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본능적인 욕구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변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모두가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정말로 쉽게 변할 수 있었다면 굳이 변하고 싶다 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하고 싶지만 나는 변할 수 없다. 하지만 아들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누구나 변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왜 우리는 변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가 현재를 결정한다면 현실은 이상해진다.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거나 가정폭력을 겪었거나 가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시다. 이런 경험 때문에 방 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나가고 싶은데 과거의 일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과거가 현재를 완전히 결정한다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학대를 받고 자란 사람은 모두 틀어박혀 살아야 하고,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모두 불행해야 하며,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사회생활을 못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과거를 경험했음에도 어떤 사람은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들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설정한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 즉,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원인이 아니라 목적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불안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합시다. 원인론적 사고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불안해서 밖에 나가지 못한다. 하지만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밖으로 나가지 않기 위해 불안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아들러 심리학에서 말하는 목적론입니다. 그럼 꾀병이라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순간 느끼는 공포, 불안, 머리가 쪼개질 듯한 두통, 심한 복통 등은 모두 실제입니다. 다만 이러한 감정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원인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들러가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이 먼저 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감정을 선택하거나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들러는 트라우마를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로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사람은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결정된다. 즉, 경험 그 자체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는지가 나를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들러도 어린 시절 학대를 받았다면 그 경험이 인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인생 전체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붙이느냐에 따라 삶을 선택합니다. 인생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아들러는 강조합니다. 그럼 트라우마 때문에 방에 틀어박혀 지내는 사람도 스스로 선택한 건가요? 아들러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택은 단순히 의식적인 자발적 선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목적이 존재하며 그것이 행동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이렇게 믿는다고 합시다. 나는 어렸을 때 학대를 받아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 그 믿음 자체가 마음속 목적을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바로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 목적을 지키기 위해 불안, 공포 같은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것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어떤 목적을 따라 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감정을 선택하거나 만들어낸다는 것이 목적론의 핵심입니다. 목적론이 잘 와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자전거를 몰고 와 제 발을 세게 밟고 지나갔습니다. 너무 아파서 움찔했지만 아이의 부모는 보지 못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저는 소리치며 따져 물었습니다. 평소라면 남 앞에서 큰 소리를 내는 성격이 아닌데 그날은 분노가 앞서 이성을 잃고 자신도 놀랄 만큼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 원인 다음 결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들러의 해석은 정반대입니다. 화가 나서 큰 소리를 낸 것이 아니며 큰 소리를 내기 위해 화를 낸 것이다. 즉, 큰 소리를 내어 상대를 굴복시키고 자신의 말을 듣게 만들기 위해 분노라는 감정을 도구처럼 꺼내 쓴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큰 소리를 내지 않고 아이가 제 발을 밟았네요 라고 말했어도 부모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조치를 취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A씨는 자신이 더 편하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분노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입니다. 만약 그 부모가 최영만처럼 거대한 사람이라면 혹은 직속 상사였다면 그렇게 화를 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결국 분노는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도구이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아들러는 감정을 부정할까요? 아닙니다.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고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흔듭니다. 하지만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며 감정에 지배받는 존재도 아니다. 즉,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감정에 따라 무조건 행동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우리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에 부여한 의미가 현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라는 원인만 붙잡고 산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반 A라는 친구처럼 밝고 사교성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그 반대인 음침하고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변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어려운 소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왜 A처럼 되고 싶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친구처럼 되면 행복하고 편하고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처럼 되기를 통해 자신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얼마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행하고 힘들어서 A처럼 되고 싶어도 A처럼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들러가 강조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 주어졌는지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세계는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따뜻한 집에서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며 자랐지만 누군가는 가난하고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국적, 민족, 환경 등은 불평등합니다. 어찌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이 주어졌는가에 집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불행한 존재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자신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성격이나 기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을 생활양식이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하면 생활양식이란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생활양식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봅니다. 즉, 불행한 상태도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생활양식이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면 다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변화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선택할 수 있을까요? 당장 다시 선택해 라고 말한다고 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바꾸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언제든 어떤 환경에 있든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스스로 변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생활양식이 익숙해서 변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대로의 나로 살면 눈앞에 닥친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알기 때문에 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자신, 새로운 생활양식을 선택하면 무엇이 일어날지, 어떻게 대처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익숙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활양식을 바꾸려면 진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용기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용기의 심리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다른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떨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을 피하고 가능성을 남겨두고 싶어 합니다. 나는 재능이 있으니 언젠가는 할 수 있다. 환경 때문에 지금은 못했다. 5년 후에 해보겠다. 이런 마인드는 결국 변화를 막습니다. 변화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하며 할 수 없는 이유만 찾습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인 채로 그저 생활 양식을 고르기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의 인생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앞으로의 인생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습니다.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동하는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처음부터 무엇이 주어졌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어졌는가에 집착하면 결국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변화와 행복은 능력이나 환경이 아니라 용기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선택한 생활 양식을 바꾸고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할 때 우리는 누구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환경은 결과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입니다.